안녕하세요. 백세 철학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가슴 깊이 와닿는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75세 박순자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인데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혈육 간의 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는 사연이에요.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그럼 박순자 할머니의 절절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세 철학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세 박순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 모두가 저희 부부를 알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순자네는 정말 부지런해. 저런 부부가 있어야 동네가 산다 하며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45년을 그렇게 알콩달콩 살아왔는데 3년 전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자기야, 일어나 가게 열어야지 했는데 대답이 없더라고요. 흔들어도 불러도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45년을 매일같이 함께 일어나고 함께 잠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날부터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가게 문을 열어도 손님들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단골 손님들 말에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러던 중 아들 민호가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저희와 함께 사세요라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밤마다 남편 생각에 울다가 지쳐 쓰러지기를 반복하니 결국 항복하고 말았어요. 제 아들 민호는 올해 48세입니다. 중견기업의 부장으로 일하는 참 성실한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엄마 아버지 힘들게 일하시니까 나는 꼭 성공해서 편하게 해드릴 게라고 했던 말을 지켰습니다. 며느리 영미는 44세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며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말투도 단정하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정말 괜찮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손녀 지은이. 올해 12세 중학교 1학년인 우리 지은이는 제겐 그야말로 보물이었습니다. 큰 눈에 똘똘한 표정 할머니 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절로 웃음이 났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제게 지은이는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함께 살게 된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혼자 고생하신 것도 이제 끝이에요. 영미 며느리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이제 정말 가족의 품에 안겼구나 싶었어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조심스러웠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간 것 같아서 눈치만 보였어요. 이거 써도 되나? 저기 앉아도 되나? 하며 매사에 허락을 구했죠.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니 이제 우리 집이에요. 편하게 하세요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지은이를 깨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일어나야지. 학교 늦는다. 할머니. 5분만 더. 안 돼, 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어야지. 지은이와 함께하는 아침 시간이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밥도 제가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학교까지 배웅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우리 지은이 조심히 다녀와라. 아이가 학교에 간 후에는 집안 정리를 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라고 했지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저녁 준비도 미리 해두었습니다. 오후에는 지은이 학원 픽업이 제 몫이었어요. 태권도, 피아노, 영어 학원. 하루에 두세 곳을 돌아다니며 데려다주고 데리고 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태권도에서 1등 했어요. 진짜? 우리 지은이 대단하네. 지은이의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하는 시간들이 정말 소중했어요.
며느리는 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내가 이 집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요. 주말에는 가족 모두 함께 나들이를 다녔습니다. 한강공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어요.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지은아 할머니 손 잡아드려. 가족들이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내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2년이었습니다. 작년 여름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네. 지은이 학원 몇 시에 끝나지? 그런 정도의 건망증이었어요.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갔어요. 어느 날은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놓고 돌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하루 종일 젖은 빨래가 세탁기 안에 있었는데 그만 곰팡이가 피어버렸어요. 어머니 빨래에서 냄새가 나요. 며느리가 세탁기를 열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영미야. 할머니가 깜빡했네. 괜찮아요. 다시 빨면 되죠. 그때는 며느리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또 다른 날에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뭘 사러 나왔는지 까먹었습니다. 시장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결국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 장은 보셨어요? 뭘 사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며느리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요즘 자주 그러시네요. 그 말에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지은이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할머니 7시에 데리러 와주세요. 그래 알았어. 할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지은이를 태권도장에 데려다 주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TV를 보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따르릉. 전화 소리에 깜짝 깨어났어요. 여보세요, 지은이 할머니시죠? 지은이가 아직 안 데려가셨는데. 태권도장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30분. 지은이를 데리러 가기로 1시간을 1시간 30분이나 넘긴 거였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황급히 뛰어나가서 태권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태권도장 앞에 지은이가 혼자 서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집에 갔는데 우리 지은이만 덩그러니. 할머니, 왜 안 와?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갔는데 할머니만 안 와서 무서웠어.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지은아. 할머니가 잠깐 깜빡했네. 할머니 나 버릴 거야?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할머니가 실수했어. 지은이 손을 꼭 잡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는 괜찮나요? 응, 괜찮아. 할머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며느리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지? 무섭지 않았어?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날카롭게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자주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그 눈빛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심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우리 집인데 내 방에서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거실이 어디인지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지? 캄캄한 복도에서 이리저리 헤맸습니다. 벽을 더듬어가며 걸었는데 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점점 무서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드니까 더욱 패닉이 왔어요. 결국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래? 새벽 2시쯤 민호가 물 마시러 나왔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길을 잃었다고? 우리 집에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어머니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나왔어. 민호가 저를 방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그런가? 네, 그리고 실수하시는 일도 좀 잦은 것 같고요.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도 불안했어요. 혹시 정말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럴까? 네, 어머니. 일찍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틀 후 큰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신경과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인지능력 검사도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뭐가 보이는지 말씀해 주세요. 시계를 그려보세요. 100에서 7씩 빼보세요. 검사를 받는 내내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내가 이 검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MRI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어르신 경도 인지 장애로 진단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경도 인지 장애라는 것은 치매의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매요?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노화보다는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차가 있지만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치매. 그 무서운 병에 제가 걸렸다니. 민호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치료 방법은 없나요?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으로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그럼 완치는? 죄송하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호가 며느리에게 결과를 말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지만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다 들렸어요. 경도 인지장애래요. 진짜요? 그럼 치매 맞네요.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거의 치매나 마찬가지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약 먹으시면서 지켜보자고 하네요. 지은이는 어떻게 하고요? 할머니가 위험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하게 하다니.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집에서 매일 보는 건 저라고요.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게 어머니 하며 부르지 않았어요. 어머니. 딱딱하고 차갑게 부르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영미야, 오늘 지은이 어땠어? 네, 그냥 그랬어요. 뭐 재미있는 일 없었나? 잘 모르겠어요. 대화 자체를 회피하려는 게 눈에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집안일은 하지 마세요. 왜? 내가 할 수 있는데. 실수하시면 곤란해요. 그냥 쉬세요. 빨래라도. 아니에요. 빨래도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투가 예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차갑고 딱딱하고 거부감이 가득했어요. 그럼 지은이라도. 지은이도 제가 돌볼게요. 어머니는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요. 무슨 실수? 지난번에 태권도장에서 늦게 데리러 갔잖아요. 그건 그때 한 번. 한 번이 아니에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집에서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은이 돌봄도 집안일도 장보기도.
모든 것을 며느리가 가져가 버렸어요. 지은이도 처음엔 할머니 왜 나 안 데리러 와? 하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뭔가 설명한 후로는 저에게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식사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방에서 드세요. 뭐? 왜? 다 같이 먹기가. 좀 그래서요. 무슨 말이야? 우리 가족인데 왜 따로 먹어? 어머니가 실수하시면 곤란해요. 무슨 실수?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시고 음식도 흘리시고. 그런 적이 언제 있었나?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났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 정말 그랬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갖다 드릴게요. 방에서 편히 드세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혼자 방에서 밥을 먹게 되었어요. 찬물처럼 차가운 밥을 혼자 먹으면서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지은아, 이거 맛있지? 엄마 더 주세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가족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밥을 먹는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마치 제가 이 집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지은이가 가끔 할머니는 왜 안 나와서 같이 안 먹어? 라고 물으면 며느리는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조용히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아프다고? 저는 아프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게 며느리가 지은이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었어요.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면 귀찮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어요. 영미야. 네, 왜요? 오늘 날씨가 좋네. 네, 그렇네요. 그리고는 바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거실에 나가서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방에서 쉬세요라며 돌려보냈어요.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화장실 청소 중이니까 나중에 가세요. 손님 오시는데 방에 계세요. 제 동선을 하나하나 제안했어요. 마치 저를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가도 어머니 위험하니까 말씀하세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라며 출입을 막았어요. 가장 서러웠던 건 지은이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엔 숙제도 같이 하고 책도 읽어주고 TV도 같이 봤는데. 지은아, 할머니랑 같이 숙제할까?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가 나랑 같이 하래요. 그럼 책이라도 읽어줄까? 괜찮아요. 엄마가 읽어줘요. 지은이도 어머니가 뭔가 이야기한 후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지은이가 몰래 제 방에 왔습니다. 할머니, 나랑 놀아요.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잠깐 예전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더니 지은이를 불러갔습니다. 지은아, 할머니랑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왜요? 할머니가 아프잖아. 할머니한테 무리 주면 안 돼. 그 후로 지은이는 제 방에 오지 않았어요. 아니, 못 오게 되었어요. 한 달 후 갑자기 가사도우미가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박 아주머니라는 분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박 아주머니가 집안일 다 도와주실 거예요. 왜 갑자기?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사실 가사도우미가 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박 아주머니에게 뭔가 미리 이야기한 것 같았습니다. 첫날부터 박 아주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했어요. 마치 위험한 사람을 대하듯이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만지시면 안 됩니다. 할머니, 여기는 오시면 안 돼요. 할머니, 가만히 계세요. 저는 점점 집에서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박 아주머니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말을 걸어도 네 하고 대답만 할 뿐이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박 아주머니가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며느리님이 방에서 쉬라고 하셨어요. 왜? 그냥 쉬시라고 하셨는데요.
결국 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박 아주머니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박 아주머니, 어머니 잘 지켜봐 주세요. 네, 그런데 어머니가 뭔가 하려고 하시면 어떻게 하죠?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심심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TV나 보시게 하세요. 다른 건 하시면 안 돼요. 혹시 산책이라도? 안 됩니다. 길 잃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나가시면 안 돼요. 그 대화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완전히 감금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일도 못하고 손녀와도 놀지 못하고 그냥 방에 갇혀서 TV만 보라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동네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같이 시장도 가고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카페에서 차도 마셨죠. 순자야, 요즘 왜 안 나와? 친구 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응. 좀 몸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 한번 나와서 차나 마시자. 사실 나가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만나서 예전처럼 수다도 떨고 싶었고요. 그럴까? 잠깐 나갈게. 옷을 입고 나가려는데 며느리가 막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친구들이랑 차 마시러. 안 됩니다. 위험해요. 왜 위험해? 동네 카페인데. 길 잃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박 아주머니도 바쁘시고 저도 일해야 하는데 어머니 찾아다닐 시간 없어요. 결국 친구들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순이야, 미안해. 오늘은 못 나갈 것 같아. 왜? 몸이 많이 안 좋아? 응. 좀 그래. 그 후로 친구들이 몇 번 더 연락했지만 계속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점점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3번 식후마다 먹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직접 챙겨줬어요. 어머니 약 드세요. 고마워 영미야. 하지만 점점 말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약. 딱딱하게 약만 내밀고 가버렸어요. 그러더니 나중엔 박 아주머니가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약 시간이에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멍해졌어요. 온종일 졸리고 기운도 없고. 이 약 때문에 더 이상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건 지난달 지은이 생일날이었습니다. 제가 손수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제가 생일 미역국을 끓여줬거든요. 할머니가 끓여주는 미역국이 제일 맛있어. 지은이가 그랬던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히 부엌으로 갔습니다. 박 아주머니가 오기 전이니까 조용히 끓이면 될 것 같았어요.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좋아할 거야. 그런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손녀를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세요? 지은이 생일이잖아. 미역국 끓여주려고. 어머니, 가스불 켜놓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사실 저는 아주 조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불 조절도 제대로 하고 있었고 위험한 일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제가 집을 태울 뻔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위험하다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난 조심히. 이제 부엌 출입 금지예요.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더니 제가 정성스럽게 끓이던 미역국을 확 버려버렸어요. 아까운 소고기까지 통째로 쓰레기통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손녀 생일에 미역국 하나 끓여주지 못하는 할머니라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왜 그래? 나는 그냥 지은이를 위해서.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정말 위험해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물었어요. 할머니, 오늘 내 생일인데 미역국 끓여줄 거지?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할머니가 못 끓여줬어. 왜? 할머니가 아파? 며느리가 얼른 끼어들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많이 아파서 못 끓였어.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 사왔으니까 그거 먹자. 케이크는 싫어. 할머니 미역국 먹고 싶은데. 지은이의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할머니 미역국 진짜 맛있어. 고마워. 하며 좋아했을 텐데. 그 사건 이후 부엌 출입이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문 앞에 자물쇠까지 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위험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박 아주머니를 불러야 했습니다. 박 아주머니, 물 좀. 네, 잠깐만요. 마치 환자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화장실 갈 때도 박 아주머니 화장실 가겠습니다 하고 신고해야 했어요. 외출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에도 자동 잠금 장치를 달아놨더라고요. 어머니 나가시면 안 돼요. 길 잃으면 어떻게 해요? 집이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속상한 건 아들 민호의 태도였어요. 처음엔 영미야, 어머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하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뭔가 계속 말한 모양이에요. 여보, 어머니 상태가 정말 심각해요. 어머니가 가스불 켜놓고 깜빡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은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며느리가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아들도 점점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영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결국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을 때도 저와 대화를 피했어요. 예전엔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었는데 이제는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갔습니다. 며느리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자꾸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가스불도 켜놓고 깜빡하고. 며느리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느껴졌지만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의사 앞에서 며느리와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약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약이 늘어나니까 더 멍해졌어요. 하루 종일 누워있게 되고 기운도 없고. 혹시 이 약 때문에 더 나빠지는 건 아닌가 싶었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냉대는 정말 심해졌습니다. 아예 말도 걸지 않았어요. 저는 마치 집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조금 했는데요. 며느리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지은이한테 감기가 옮기면 큰일 나니까요. 하지만 약을 사다 주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죽 한 그릇 끓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혼자 아프라고 했어요. 제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영미야, 약국에서 감기약 좀 사다 줄 수 있을까?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저도 바빠요. 그냥 참으세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요. 결국 아들이 늦은 밤에 퇴근하고 나서야 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픈 것보다 지은이 걱정만 했어요. 저는 이미 가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은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어른들이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다 보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눈은 거짓말을 속일 수 없나 봐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지은이가 살금살금 제 방으로 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왜 혼자만 방에서 밥 먹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아파서 그래. 그런데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안 아픈 것 같은데요?
예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정말 순진하고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아이의 맑은 눈빛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은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빠요. 할머니 혼자 차가운 밥만 먹게 하고요. 이어서 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아프다고 거짓말해요. 할머니는 안 아픈데요. 지은이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른들의 거짓말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엄마보다 할머니가 훨씬 더 좋아요. 그 말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 어린 손녀만이 저를 진짜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온 세상이 저를 버렸는데 지은이만은 달랐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거실로 나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때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얼굴이 완전히 울상이더라고요. 뭔가 속상한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지은아, 우리 손녀야,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이야? 지은이가 엉엉 울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고 했어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 그런데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해요. 할머니가 아프시니까 조용히 해야 한다고요. 그 말을 부엌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지은아, 할머니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해? 목소리가 정말 날카로웠어요. 할머니 기분 나빠하시잖아. 그러더니 저를 쏘아보며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도 지은이 앞에서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지은이가 용감하게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래요? 할머니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며느리가 더 화를 냈어요. 지은아, 어른 얘기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더 큰 목소리로 외쳤어요. 엄마가 할머니를 혼자 밥 먹게 하고 친구들도 못 오게 하고. 이어서 정말 놀라운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완전히 화가 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 편을 드는 거야? 지은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나빠요. 그때 며느리가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그래? 그럼 너도 할머니처럼 될래? 그리고는 정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할머니는 머리가 아프신 거야. 치매라고. 더 잔인한 말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어야 하는 거야. 지은이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치매가 뭐예요? 며느리가 정말 잔혹하게 말했어요. 바보가 된다는 거야. 할머니처럼 있으면 너도 바보가 될 거야.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핑 돌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를 바보라고. 제 앞에서 바보라고 했어요. 손녀 앞에서 저를 바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지은이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 지은이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외쳤거든요.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제일 똑똑해요. 더 큰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엄마가 나빠요.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더니 지은이가 며느리에게 달려갔어요. 작은 주먹으로 며느리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사과해요. 할머니 바보 아니라고 말해요. 작은 주먹이지만 정말 있는 힘껏 때리더라고요. 할머니 바보 아니에요. 사과해요. 며느리는 깜짝 놀라면서 지은이를 제지했어요.
지은아, 그만해. 엄마를 때리면 안 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실수가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지은이를 밀어내면서 지은이가 넘어졌어요. 바닥에 무릎을 부딪히며 넘어졌거든요. 지은이가 아야 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조금 났어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며느리가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어. 급하게 지은이에게 다가갔어요. 어디 다쳤어? 엄마가 봐줄게. 하지만 지은이는 며느리의 품에 안기지 않았어요. 울면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할머니. 지은이가 제 품에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바보가 아니라고 말해줘요. 저는 할머니가 제일 좋아요. 저는 지은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지은아,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야. 그냥 조금 아픈 거야. 이어서 더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지은이가 제 품에서 안전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며느리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아마 지은이의 반응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아이가 자기보다 할머니를 선택한 것에 놀랐나 봐요. 며칠 동안 지은이는 엄마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사과 안 했으니까 나도 엄마랑 안 놀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며느리를 외면했어요. 며느리가 지은이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소용없었어요. 지은아, 엄마랑 같이 놀자. 싫어요. 할머니한테 사과부터 하세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며느리가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자기를 거부하니까 힘들었나 봐요. 드디어 며칠 후에 며느리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더라고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목소리였어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제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심했나 봐요. 정말 죄송합니다. 뒤늦은 사과였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영미야, 나도 이해해. 갑자기 치매 환자를 돌봐야 한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제가 너무했어요.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말에 그간 내 마음에 남았던 분노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내 상처를 알아봐준 단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며느리가 더 놀라운 말을 했어요. 지은이가 저한테 며칠째 말도 안 걸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싶더라고요. 아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사과 안 했으니까 나도 엄마랑 안 놀아라고 해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어제는 엄마가 할머니 바보라고 했으니까 나도 엄마를 바보라고 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결국 어른을 변화시킨 거예요. 지은이의 한결같은 사랑이 며느리를 깨우친 거예요.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제가 어머니께 했던 짓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지은이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그리고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요. 약속드려요. 그 후로 우리 집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저를 식탁으로 불러주었거든요. 어머니, 밥 드시러 나오세요. 목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고 배려하는 목소리였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밥을 먹게 되었어요. 다시 가족다운 분위기가 되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너무 기뻐했어요. 할머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밥 먹어요. 뛸 듯이 기뻐하며 제 옆자리를 꼭 지켜주더라고요. 밥 먹을 때마다 지은이가 말해요. 할머니, 맛있어요? 더 드세요. 할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정말 기특한 아이예요.
저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줘요. 이런 손녀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며느리도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실수를 해도 화내지 않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편해요. 실수할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아프고 늙으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을 받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냥 돌봄의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며느리에게는 완전히 짐이 되어버린 거죠. 사랑받는 가족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거예요. 정말 슬픈 현실이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를 통해서 소중한 걸 배웠어요.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은이는 제가 치매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를 할머니로 사랑해줬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는 바보가 아니에요라는 그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정말 고마운 아이예요.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인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감정이 있고 아픔도 느끼고 사랑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지금 저는 치매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요. 약도 꾸준히 먹고 있고요. 인지치료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초기라서 진행을 늦출 수 있대요.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있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더 오래 건강해야죠.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며느리도 저도 많이 배웠어요. 며느리가 이제는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줘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어머니, 병원 가실 때 제가 같이 갈까요? 이런 식으로 배려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요. 물론 예전만큼 친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서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지은이가 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줘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게 와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줘요.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할머니, 오늘 수학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했더니 다 맞았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져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지은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지은이가 숙제할 때도 저를 찾아와요.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할머니, 이 글자 어떻게 써요? 제가 가르쳐주면 정말 열심히 들어요. 할머니가 선생님보다 더 잘 가르쳐줘요. 저 이런 말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져요. 주말에는 지은이와 함께 산책도 해요. 할머니, 저 꽃 예쁘죠? 할머니랑 같이 보니까 더 예뻐요. 이런 말을 하는 지은이가 정말 사랑스러워요. 저는 이제 치매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은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있어요. 지은이는 여전히 제 최고의 친구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웃어요. 이 아이가 있어서 저도 계속 살아갈 힘이 나요. 며느리와도 조금씩 관계가 좋아지고 있어요.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지만 서로 존중하고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아들도 저희 사이가 좋아진 걸 보고 안심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많이 좋아지셨네요 라고 말해줘요.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죠. 치매 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잘 관리하면 오래 건강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더 오래 살아야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으면 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말씀드려요.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비록 표현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지은이가 저를 사랑해 준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때로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런 감정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잃지 마세요. 그 마음이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